소위 말해서 영업 왕이라고 불리시는 분들,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영업을 할까 궁금했었고, 그러던 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유익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. 그 링크를 여기 위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. 제가 본 영상은 EBS 다큐에서 만든 직업의 세계 1인자라는 어떤 시리즈물이었는데요. 과거에 방송했던 건데 최근에 유튜브에 새로 업로드를 한 것 같더라고요. 현대차 영업왕이 나왔습니다. 이분은 1년에 약 500대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. 500대면은 뭐 휴일 빼고 뭐 연휴 빼고 명절 빼면은 거의 하루에 2대 정도 판매를 한 건데요.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? 저는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. 너무 좋았습니다. 제가 여러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.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네요. 첫 번째는 이분은요, 고객이 대신 팔게 했습니다. 그렇잖아요. 하루에 2대씩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결국에는 이분은 고객이, 감동받은 고객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분에게 알아서 친지, 친척, 동기, 친구들을 그냥 데려온 거예요. 막 너무 좋으니까. 주변에서 누가 만약에 차를 산다고 그러면은, 야 됐어, 내가 이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니까 너무 좋아, 이 사람한테 사. 그럼 될 거야,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어요? 네,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기존 고객을 너무 관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차를 팔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있죠? 보험 문제도 있고 또 수리 문제가 있잖아요. 뭐 심지어는 뭐 디테일링이라고 하죠. 차 예쁘게 꾸미는 거,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기 영상에 나와요. 판매한 지 몇 년이 지난 고객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디 고장이 났다. 그러니까 달려가서 잠깐 봐드리고, 근데 봐도 모르죠. 이 사람 전문가는 아닙니다.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대충 어디가 문제 있는지는 알죠.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이제 조치를 취해주는 거죠. 무조건 현대차 센터에 가세요. 뭐 현대차는 뭐 센터가 제일 좋죠,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뭐 센터에 갈 것도 있고,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설 그런 카센터로 갈 수도 있죠. 뭐 타이어라든가 뭐 도색이라든가 판금이라든가 엔진 문제라든가 뭐 오일 계통의 문제라든가 다 다르거든요.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또 설명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뭐 어떤 수리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있잖아요. 어디 가면 속는 거 아닌가?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니까 이분한테 뭐 미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영업에도 단리와 복리가 있어요.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, 그거는 단리죠. 근데 손님이, 고객이 대신 팔아주는 거는 복리예요. 그죠? 이거는 복리 이자처럼 지수함수로 증가합니다. 네,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요 점이 있었고요. 2번째는 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본인을 알리는 데 주력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것도 공감이 가요. 저도 예전에 이렇게 아웃바운드 영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느낀 점 중에 하나가, 아무래도 입장 바꿔서 이 고객 입장에서는 이 상대 영업사원을 이제 처음 본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아무리 뭐 제품이 뭐 좋고 다 그건 알겠는데 과연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,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점이 좀 한계가 올 때가 많았어요.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주잖아요. 야, 이 사람 내가 소개해줄게. 그럼 이제 만나면은 적어도 소개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덤태기는 쓰지 않겠지, 내가 적어도 속진 않겠지,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. 막연하게.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대단한 것 같아요. 저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. 어떻게 했냐면 양복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이 등에다가 현대차 누구누구 이름을 써가지고 다녔고요. 모든 양복에다 다 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타고 다니는 그 영업용 차에다가 그 랩핑을 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현대차 누구 전화번호 다 적고요. 그 다음에 왜 지방 같은 데 가시면 왜 이렇게 플랜카드 막 걸어놓잖아요. 거기에다가도 네, 똑같이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렇게 알리니까,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 만나더라도 이 사람은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,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사기는 치지 않겠지 라는 어떤 막연한 믿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저 또한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었어요.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가 나와서 이 종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이분은 종양 제거술의 전문가입니다. 근데 저도 마침 여기에 아주 작은 혹이 났는데, 요거 뭐 사실 놔둬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해요. 하지만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뭐 수술 좀 받아볼까?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분이 이제 뭐 수술법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셨거든요. 그 믿음이 막 갔고 저도 모르게 병원에 전화를 건 겁니다. 그래서 이 의사님 제가 약속을 잡고 싶습니다. 그랬더니 그 간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, 그 의사님은 지금
한 2달을 기다려야 된다. 예약이 꽉 찼다. 하지만은 공동 원장, 요즘에는 원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. 그분, 그 나머지 분들은 뭐 지금 일정이 뭐 많이 비셔가지고 당장 이번 주도 가능하다. 그분들도 실력은 똑같으니까 그분들한테 받는 건 어떠시냐고 이렇게 유도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모르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. 예. 저는 그분한테 받겠다. 2달 기다리겠다. 그랬어요. 와,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나도 그렇게 되는구나. 결국에는 어디서 본 듯한 그 느낌. 결국은 노출이죠. 나를 많이 알리는 거.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아무래도 온라인 채널들, 지금과 같은 유튜브라든가 블로그, 뭐 홈페이지 이런 채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그 현대차 영어방처럼 뭐 오프라인상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계신 그런 업종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 2가지 영어방의 노하우를 보면서 저 또한 공부가 많이 됐고요. 배울 점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이 영어방의 그런 어떤 패턴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